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주요 뉴스입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시민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했지만 지역 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종 교체 공사로 인한 정미면 주민들과 한전 측의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제2대 당진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청동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안전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당진시청 소속 이명규 선수가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도 해상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가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당진소방서가 예방과 진압대책을 구축하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바지락 갯벌 체험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채운동에 위치한 탑동초등학교가 학습권과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불감증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관계자의 의식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말로만 외치는 안전 최우선,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 화면에서 보도해드립니다. 약 2억 5천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신평면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 당진시가 발주하고 능화건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육교 철거 공사로 방송에도 나갔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육교는 이미 철거된 모습이었고 4차선 확포장을 두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습니다. 관련 법규상 공사 200m 전 구간부터 공사 구간임을 표시해 두어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차를 비껴가는 사람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이 통행을 하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장비가 존재하지만 한쪽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이곳 공사 현장에는 아주 기본적인 공사 안내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 세워두어야 하는 이 표지판의 행적을 묻자 현장관리소장은 사무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뭐 바쁘다 보니까 저기 교통 통제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못 붙였어요 미처. 바빠서 표기해두지 못했다는 공사계획 표지판이 꾸깃꾸깃 접혀진 상태에서 펼쳐집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그제야 게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붙일 거예요. 바로 붙일 건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을 총지도하는 소장은 공사의 기간과 사업비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총책임자를 다 저기는 저도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다 제가 그거 착공 날짜 언제고 다 외우고 다니는 거 아니죠. 많은 문제점이 보이지만 전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안전장치 설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지난 9월 당진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했습니다. 이에 지역 상권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오다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울렛 매장의 오픈으로 우려했던 중앙상가의 매출 저하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당진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을 해 약 120여 개 브랜드가 입점했지만 중앙상가의 상인에 따르면 아울렛 오픈 이후에도 중앙상가의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에는 우려했던 것처럼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요즘 경기적인 그런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의 패션타운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나 그런 거는 저희가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한편 당진 프리미엄 아울렛은 쇼핑에서 엔터테인먼트까지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쇼핑타운입니다. 12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브랜드와 서해를 잇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당진의 새로운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송전탑 문제는 빠질 수 없습니다. 선종 교체 공사로 인한 정미면 주민들과 한전 측의 협의가 이뤄졌는데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했지만 이 걱정과 근심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미면 사관리에 위치한 신당진 변전소 부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종 교체 공사를 두고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교체 공사는 한전 측이 주민협력 사업 금액으로 4억 원을 주기로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그 사관리 송전탑 이 문제로 대해서 한전과 주민과의 합의 과정은 이번에 그 사관리의 선상 교체 또 철탑 증설 부분을 통합해서 사관리에 총 4억 원을 지역 협력 사업비로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송전선로 교체 공사로 인한 주민 협력 사업 금액으로 2억 원, 철탑 증설 공사에 대한 주민 협력 사업 금액 2억 원을 마을회에 주기로 구두 협의한 상태입니다. 합의가 되기까지 한전과 주민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분처담만 들지 말라고. 더 이상은 안 돼요.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하는가 하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한전의 입장에 주민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주민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김동완 의원의 지적에 그제야 한전은 9월 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는 무산됐고 기존의 방식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한 한전은 주민들의 동의 끝에 11일부터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끼리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부터 다시 재개된 공사는 철탑 정비 공사를 통해 2회선 선로를 4회선으로 교체하고 2기의 철탑을 신설하고 4기의 철탑을 철거하게 됩니다. 벌써 정미면에는 수많은 철탑이 들어선 상태.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했지만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의정비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의원의 2015년도 의정비가 현재 3,407만 원에서 4.1%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3일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한 심의를 벌여 6년째 동결 중인 당진시의원들의 의정비를 4.1% 인상하고 2년차부터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심의회의 결과를 토대로 충남 리서치에 의뢰해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오는 30일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6년 만에 개최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위한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소한 시의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조례 제정과 민심 수렴 등에 대한 자료가 없이 안행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한 타시군 자료만 제출돼 심의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4년에 한 번으로 의정비를 심의하게 된 만큼 판단의 잣대가 될 자료의 부실이 자칫 시의원들로 하여금 여론의 문매를 받게 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음주운전이 범법 행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청동에서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라 술자리도 늘어날 텐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12일 새벽 1시경 이 도로를 지나던 음주운전 차량은 인도와 차도를 연결하는 연석선을 들이받고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이모 씨는 당시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인해 인도가 깨지고 표지판이 부러졌으며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안전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당진시는 관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2014 어린이집 연합회 교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보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역량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과 편명희 당진시의회 의원, 맹봉재 의원과 김기재 의원, 김종선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관내 보육교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와 대처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투명한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실천 방법을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당진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안전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한국 테니스를 넘어 세계 테니스 정상에 오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선수가 있죠. 바로 당진시청 소속 임용규 선수인데요. 임용규 선수가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8년 만에 한국 테니스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임용규가 제69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 혼합 복식 결승에서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임용규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남자 단식 4강전에서 김재환을 2대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임 선수는 이 결승 분위기를 몰아 홍현희와의 혼합 복식 결승에서 강력한 서브와 네트 플레이로 상대팀을 흔들며 단 한 번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고 6대3으로 결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 홍현희 선수는 동갑내기 임용규 선수와 함께 혼합 복식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남겨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랜드슬램 예선을 뛰고 본선을 뛰는 게 목표이며 그 후에는 그랜드슬램에서 우승을 한 뒤 우승 인터뷰를 하는 것이 꿈이라는 당진시청 소속 임용규 선수는 앞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테니스의 정상에 우뚝 설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도 해상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해상에서 고립됐다 구조됐는데요. 낚시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흐르죠. 항상 물때 확인과 주변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도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한글날 오후 2시경 태안군 원북면 소분점도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 씨가 만조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모르고 고립돼 출동한 연안구조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오후 4시경에는 의항 해수욕장 앞 해상갯바위에서 만조시에 낚시를 하던 김모 씨와 나모 씨가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경에는 하감포항 인근에서 관광을 하던 이모 씨가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해 인근에 정박 중인 어선의 선장이 발견하고 로프를 던져 구조했습니다. 11일 오후 2시경에는 태안 목계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꾼 김모 씨 등 5명이 탄 고무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것을 순찰정이 신진항으로 예인 구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이 도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을 비롯해 도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인권선언은 전문과 6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인권보장의 기본 원칙을 비롯해 인간답게 살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 일과 권리,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인권선언의 이행 등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 조항은 차별금지의 원칙과 민주적 참여의 원칙, 주민생활 기본선의 보장, 소수자에 대한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권선언은 2012년에 제정된 충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 도민인권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됐습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소방서는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 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논과 밭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농업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송산면 무수리 인근 밭에서 작업 후 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져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있었으며 더불어 시내 한 상가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인근 주택으로 확대될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중점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당진시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소방서는 농업 부산물에 대한 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와 당진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 안전조치 후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그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서 온 것임을 인지하고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10회 한진포구 바지락 갯벌 체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한진포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바지락 갯벌 체험 축제는 어선을 타고 이동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을 하는 관광객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만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맨몸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구비해놓은 구명조끼를 찾아볼 수 없었고 주최 측의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특별한 지도 단속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형 인파가 몰리는 축제에 제대로 된 안전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도 방치해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슬픔을 낳는 만큼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전불감증을 고발하는 관광객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어선은 낚시어선. 낚시어선에는 반드시 최대 승선 인원의 120% 수량의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돼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낚시어선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토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업자의 대부분은 구명조끼의 착용 의무를 모르는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축제장.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고시 내용이 전달되도록 표지판 설치와 낚시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학급의 학생 수가 평균보다 많다면 학습권과 안전권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많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마련인데요. 근본적으로 신설학교가 생기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탑동초등학교는 학습권과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 학교는 최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쾌적해야 할 교실이 콩나물 시루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탑동초는 올해 초등학생 1학년 10학급 280여 명이 입학했으나 교실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1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에 달했습니다. 평균 1학년당 25명 내외인 타 학교들과 비교하면 1.16배가 넘는 수치로 많은 학생을 교사 1명이 지도하게 됨으로써 학습권은 물론 인성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탑동초는 현재 공사 중인 푸르지오 2차 준공이 끝나는 2016년부터는 더욱 늘어날 학생들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대책이 절실합니다. 탑동초에서는 교무실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설학교가 생기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탑동초 교장의 말에 따르면 과학실이나 특별활동실은 타 학교에 비해 2배에서 3배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진교육청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교실 수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정문 앞은 편도 2차선
국도 615번이 관통하면서 각종 출근 차량과 등굣길 학원 차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합동초등학교 등굣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추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될 학생들, 잘못 예측된 수용 인원과 막대한 예상 타령에 애꿎은 동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오늘의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서산시는 16일부터 19일까지 시청 앞 솔밭쉼터와 중앙호수공원 일원에서 사진전 서산의 어제와 오늘을 개최합니다. 사진전은 4가지 주제로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이 전시됩니다. 예산군은 11월부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민선 6기 황선봉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최근 농산물 수입 개방과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융자를 무이자로 지원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이 주민 편익과 취업 알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섰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구인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상담과 현장 알선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홍주향교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향교는 강화과 제한 기능으로 담당하며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해왔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제한 기능만 남아 주민들의 생활로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활용 사업을 통해 향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현대적 재창조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 서부경찰서는 천안시 청소년 분야의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로 위탁 운영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위탁비 11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자 27명과 공무원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술 혐의로 총 30명을 검거했습니다. 어젯밤 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현재 당진 아침 기온은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공기가 무척 차갑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충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아산, 예산, 천안, 세종 지역 최저 기온 8도까지 떨어지다가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양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한낮 최고 기온 20도가 예상되면서 기온차 무지 크겠습니다. 계룡과 금산 지역 최저 기온 7도까지 떨어지다가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또 아침 내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